과학적 관리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중심으로 기계적 접근 또는 고전적 또는 전통적 접근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놓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역시 답안지 쓰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답안지에서 요구한다면 딱 두 가지 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용어 5개 가지고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원칙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구성은 5가지의 개념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과업관리, 이거 뭐라고도 이야기할 거냐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별적 성과급제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기획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능별 직장 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 지도표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모두 5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5가지가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로 표현되는 과업 관리, 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 그리고 기획부 제도, 직능별 직장 제도, 작업 지도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목차로 들어오면 각각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들을 좀 잡아 드릴 텐데, 먼저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말 그대로예요. 동작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업을 다수의 동작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하나의 과업을 다수의 동작으로 구분한 상태에서 각 동작을 수행할 때마다 뭐가 소요됐을까요? 시간이 소요됐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 연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시각적인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과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과업을 예를 들어서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으로 구분했다면 이게 바로 동작 연구가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근데 이 과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겠죠. 그랬을 때 A라는 작업자와 B라는 작업자와 C라는 작업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작업자가 1번 동작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 2번 동작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 3번 동작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스탑워치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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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작업자가 각 동작을 수행할 때마다 소요된 시간들, 그 다음에 C라는 작업자가 각 동작을 수행할 때마다 소요된 시간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시간 연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뭘 구하게 되냐면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 시간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1번 동작의 평균 소요 시간이 2초, 2번 동작이 3초, 3번 동작이 5초였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과업은 평균적으로 10초에 한 번씩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양으로 바꾸면 분당 6번이 시행되면 되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준 과업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준 과업량이 결정되고 나면 당연히 작업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눠질까요?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한 작업자들과 표준 과업량을 미달 달성한 작업자들로 나누어질 텐데, 그랬을 때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한 작업자들에게는 고임률을 적용해서 고임금을 주고요. 표준 과업량을 미달 달성한 작업자들에게는 저임률을 적용해서 저임금을 줘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것은 표준 과업량이 정해지면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한 자에게는 고임금을 주고 표준 과업량을 미달 달성한 자에게는 저임금을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기적으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부서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기획부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기획부 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능별 직장 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직능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X였을까요? Y였을까요? 당연히 X였을 테니까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통제해 주는 통제자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 통제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직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직능별 직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마다 관리자, 직장 하나를 두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직능별 직장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도표 제도, 말 그대로 작업 지도표를 활용하라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업 지도표, 말 그대로 작업을 지도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기계니까요. 스스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정해놓은 표가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작업 지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쓰는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매뉴얼이요. 예. 그 매뉴얼이 바로 작업 지도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개념들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원칙이 달라붙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징검다리적 설명 한 가지만 드리면 임금은 절대적으로 높아지지만 노무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액면상으로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사이에 상대적이란 의미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금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지만 노무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은요. 임금의 증가폭과 생산성의 증가폭 중에 생산성의 증가폭이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답안이상으로 만약에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을 쓴다면 써야 되는 표현이 되는데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은 임금의 증가폭과 생산성의 증가폭 중에 생산성의 증가폭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 요 정도가 이제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전적 접근 또는 기계적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